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5.18이 일어났고 현재 5.18은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상에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왕자와 헬마우스라고 하는 유튜버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군이 계엄군을 습격하고 북한군이 침투했다거나 북한과 관련이 있고 유공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의 논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논쟁에서 잘못된 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헬마우스는 사료를 언론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언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보는 것이지 어떤 사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역사학 논문을 쓸 때도 대부분 신문기사를 사용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와요.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는 제대로 된 출처의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자는 전체적으로 주장과 근거의 연결성이 없어요. 왕자의 논리 중에 그 97년 판결문과 81년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법 불서급 원칙을 언급하는데 이 두 판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81년 판결문에서는 그 피고인이 김대중 포함 외 인물이었고 97년 판결문에서는 그 피고인이 전두환 포함 외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려면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건데, 이미 이건 판결을 내리는 대상이 달라요. 또 첫 사망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김경철의 검시 보고서를 보여주는데, 보고서에 기흥군이 죽였다고 어디에서 나왔냐고 그런 말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럼 누가 죽였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하냐면, 미국 CIA 문서에서 5.18은 북한군이 일으켰다, 폭동이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검시 보고서에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그 검시 보고서 자체가 의사가 시신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시신에 있는 상흔만 보고 의사가 누가 죽였다고 알 수가 있어요? 의사가 뭔 초능력자예요? 김경철 씨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나오는 길에 계엄군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시간과 장소, 알리바이 정확히 일치해요. 미국 CIA 문서보다 이 증언에 더 당위성이 있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미국 문서가 왜 나와요? 그 검시 보고서 따지는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그 미국 CIA 문서에 김경철을 죽인 사람은 시민이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전혀 관련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라면서 약간 피해자의 구타유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치고는 하는데, 이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들도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났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논리는 선후 관계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근거들은 대부분 전두환이 집권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이 81년 판결문도 그렇고 미국 CIA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무엇인지 보면, 이 81년 판결문의 원판결은 군사재판에 있었던 것이고 그 판결은 전두환 밑에서 일하던 군사 장교들이 내린 것이에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했던 그 시기에 과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또 미국 CIA 문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저 미국에 있던 CIA 요원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있던 미국 요원들이 광주까지 내려가서 직접 보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신군부의 공수부대 이동 상황을 듣고 당시 미국 국무차관인 워런 크리스토퍼와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에서 그 신군부가 한 말을 그대로 미국에 보고한 겁니다. 그렇게 쓰인 그 당시의 미국 CIA 문서가 과연 객관적일까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존 A. 위컴 사령관도 전두환이 집권을 위해 그 구실로 북한의 남침을 강조한다면서 신군부가 퍼뜨린 유언비어를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은 역사를 기록할 때 강자의 편에서 강자를 중심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전두환은 밑에서 일했던 군사장교들이 내린 판결문,
그리고 신군부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쓴 그 당시의 미국 CIA 문서, 과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보고했던 자료라고 물타기라도 하려고? 아니, 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미국이 그 정도 정보력도 없는 이라서 뻔히 보이는 우리 쪽 거짓 주장을 문서화까지, 그것도 기밀 문서화 시켜서 이번에 공개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톨게이트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세요. 사실을. 여기 왕자가 자료 가져갔다면서 영상에 이미지를 첨부했는데 누가 봐도 이미지 잘라서 붙여놓은 것 밑에 생각 붙여놓은 것이고, 5.18 검찰 기록 92쪽과 93쪽을 보라면서 보여주는데 없잖아요. 아니 일시정지를 시켜서 보세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정말로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 구글에 5.18 검찰 기록이라고 검색하면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에 없어요. 아니 정말로 없어요. 아니 제가 없다고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없는데 왜 안 봐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아니 그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봐요. 형광색을 칠해놨는데 안 봐. 아무도 안 봐. 거기 톨게이트 있다라고 얘가 말하니까 그냥 믿어요. 아무도 안 봐. 왜 안 보는 거예요 정말로? 기본적으로 왕자나 헬마우스나 토론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누가 토론하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하고 인신공격을 해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라고는 안 가르칠 거예요. 부모님들도 가정에선 그러라고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도 이 유튜브를 볼 텐데 둘 다 욕은 자제하시고 서로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5.18이 다툼의 장이 아니라 평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